매달 단 두 다다미 크기의 공간에서 30kg의 채소를 수확하십시오. 물가가 치솟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꼭 알아야 할 고대의 농사 지혜를 공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당 구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단 두 다다미, 약 3.3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공간을 말입니다. 만약 그 작은 구역에서 매달 신선한 토마토, 아삭한 상추, 그리고 흙내음 가득한 무와 당근 30kg를 마치 쏟아져 나오듯 수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30kg은 슈퍼마켓, 쇼핑카트, 서너 개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비료, 농약, 심지어 특수기계 유지비까지 모두 0원입니다. 지금쯤 말도 안 된다고 비웃거나 분명 특별한 재능이나 비싸고 최첨단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수년 동안 정확히 그렇게 믿도록 교묘하게 세뇌되어 왔으니까요. 오늘날 슈퍼마켓 청과 코너를 걷다 보면 누구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한숨을 내쉽니다. 양배추 한 통에 수백 엔이고 양파망은 가벼워지며 토마토는 보석 취급을 받습니다. 치솟는 물가, 이상기후, 늘어나는 물류비. 뉴스 매체는 매일 끝없는 식량 위기에 불을 지핍니다. 홈 가드닝을 시작하려고 건재상에 가면 어떤가요? 그들은 먼저 채소를 키우고 싶다면 이 전용 상토를 사세요. 해충 때문에 이 살충제가 필요할 겁니다. 열매를 더 크게 하려면 이 비싼 화학 비료를 정기적으로 줘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끊임없이 빼내기 위해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농업 시스템과 홈 가드닝 비즈니스는 당신이 실패하고 계속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지나치게 멸균된 흙에는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연의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각성제를 계속 주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로 부자연스럽게 비대해진 채소는 세포벽이 약해 해충의 주표적이 됩니다. 해충이 꼬이니 살충제라는 이름의 위험한 화학 물질을 뿌리게 됩니다.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마저 죽어 흙은 그저 가루가 되고 이듬해에는 다시 흙과 비료를 사야 합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은폐된 착취 시스템이자 끝없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채소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예 용품 업체의 이윤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봅시다. 화학 비료, 강력한 살충제, 플라스틱 화분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로 말이죠. 고대 농부들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을까요?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1697년 에도 시대 중기의 농학자 미야자키 야스사다는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농업 서적인 농업전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시기에 에도는 이미 인구 10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거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광활한 농지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물류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도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일본 농부들이 오늘날의 최첨단 농학 박사들도 감탄할 만한 초고밀도 순환형 다면적 공생 재배 방식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일본의 농촌 풍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농업이 단일 작물을 심기 위해 광활한 토지를 개간하는 약탈적 시스템이었던 반면 일본 농부들은 마치 축소 정원 같은 좁은 공간에서 믿을 수 없는 수확량을 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단위 면적당 수확 효율은 서구 농장의 약 3~4배에 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연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잡초, 낙엽,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인분까지 무엇 하나 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 미생물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뀌었고 채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완벽하고 낭비 없는 무한 루프가 고대 농부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을, 고대 농부들은 단 두 다다미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그토록 많은 채소를 수확하며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밭을 2차원 천 2D으로만 인식하는 반면 고대 농부들은 밭을 3차원 3D과 시간 3D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두 다다미 공간에 양배추만 심는다면 고작 몇 통이 한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까지 몇 달 동안 그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이것이 현대적인 2차원적 사고입니다. 하지만 고대 농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식물마다 뿌리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는 무와 우엉 옆에 뿌리가 얕은 상추와 코마츠나를 심었습니다.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공유한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키가 크게 자라는 옥수수나 토마토 아래에 그늘을 좋아하는 참나물이나 시소를 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한 햇빛으로부터 토양이 마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간을 구석구석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들은 채소 하나가 다 자라 수확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장이 느린 채소 씨를 뿌린 직후 그 틈새에 약 2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레디시 무완나 베이비 리프를 뿌렸습니다. 주력 채소가 크게 자랄 때쯤 틈새 채소들은 이미 수확되어 식탁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차 재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충과 질병을 쫓는 동반 식물, 즉 공생작물의 지혜였습니다. 현대 농학이 이제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한 이 개념을 일본 농부들은 수백 년 전 경험적 지식으로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옆에 바질이나 메리골드를 심어 특정 해충의 후각을 혼란시켜 농약 없이도 채소를 보호했습니다. 곤충을 죽이는 대신 방향을 잃게 한 것입니다.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용이 들지 않는 고대 농법의 핵심입니다. 이제 채소를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이 넓은 땅이나 최신 원예 도구, 비싼 화학 비료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연의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하는 지식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의 위협이 삶을 위협하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궁극의 방어책이 됩니다. 단 두 다다미의 공간만 있다면 슈퍼마켓의 가격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달 안전하고 농약 없는 활기찬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오늘날 같은 콘크리트 환경에서 어떻게 그 옛날 농부의 흙을 재현하고 입체 재배를 실천하라는 거지? 걱정 마세요. 특별한 재능은 필요 없습니다. 발밑에 잡초,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제가 곧 공유할 어떤 원리만 있다면 내일부터 당장 그 두 다다미 공간을 한 달에 30캐고리볼이 쏟아지는 마법의 농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100% 재현 가능한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자급자족으로 이끌어줄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실천 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건재상의 원예 코너를 지나쳐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두 다다미 공간에서 한 달에 30kg의 채소를 생산하는 비밀 연금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열쇠는 씨앗이나 모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발 밑에 있는 토양이라 불리는 거대한 위장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흙에 화학 비료를 뿌리고 식물이 그것을 흡수하게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맥에 직접 링거를 계속 꽂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병적인 상태입니다. 고대 농부들은 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 속의 수많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토양은 탄소 C와 질소 N의 균형, 즉 탄질률 CNBI에 의해 지배되는 거대한 바이오리액터, 생물 반응기입니다. 현대 농업은 가솔린처럼 질소만 계속 주입하여 토양을 부자연스럽게 비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미생물의 지비자 에너지원이 되는 탄소입니다. 마른 풀과 판지는 모두 탄소 덩어리입니다. 반면에 매일 버리는 채소 쓰레기와 커피 찌꺼기에는 고품질의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탄소와 질소가 만나면 흙 속에서 폭발적인 미생물 발효가 일어납니다. 균사라고 불리는 실 같은 네트워크가 흙 전체에 퍼져 식물 뿌리와 공생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드는 당분을 대가로 균사는 흙 속의 미네랄과 수분을 식물 뿌리로 직접 운반합니다. 이 완벽한 공생 시스템, 인터넷과 같은 이 지하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것이 비료 비용 제로로 폭발적인 수확량을 달성하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비용 제로 초고밀도 재배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밀포해유 토양 구축법입니다. 두 다다미, 공간이나 베란다에 큰 화분을 준비하세요. 시판되는 흙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맨 밑바닥에 잘게 찢은 나뭇가지, 주변에서 모은 낙엽, 인쇄되지 않은 판지를 깔아줍니다. 이것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탄소층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계란 껍질, 차십 등의 물기를 짜서 펼쳐줍니다. 이것이 30%를 차지하는 질소층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가나 빈터에서 뿌리째 뽑아온 잡초와 그 주변의 흙 10%로 덮어줍니다. 왜 잡초를 뿌리째 덮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의 환경에서 살아남은 가장 강력한 토착 미생물을 이식하여 텃밭의 종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싼 발효 촉진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포해유처럼 층을 만들었다면 물을 듬뿍 주고 비닐이나 신문지로 덮어 14일 동안 둡니다. 미생물의 활동으로 내부 온도가 60도 가까이 올라가 병원균과 잡초, 씨앗을 사멸시킵니다. 2주 후면 숲속 깊은 곳처럼 달콤한 향이 나는 기름진 마법의 흙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3D, 4D, 매트릭스 재배, 실천입니다. 흙이 준비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로 심는다는 현대의 규칙을 즉시 버리십시오.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다다미 공간을 미니 정글로 설계하세요. 먼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중앙에 토마토나 오이처럼 위로 크게 자라는 주력 채소를 배치합니다. 이들이 지상의 3차원 3D 공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력 채소의 밑동, 원래라면 맨 흙이었을 그늘진 공간의 바질, 시소, 민트 같은 허브를 빽빽하게 심습니다. 이들은 땅을 덮어 토양의 건조를 막고 강한 향으로 진딧물 같은 해충을 혼란시켜 주력 채소를 지키는 동반 식물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그 주변의 흙 속, 즉 지하 공간에는 무나, 당근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뿌리 채소 씨앗을 뿌립니다. 이들의 뿌리는 땅을 갈아엎고
배수를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작은 틈새에 2구의 모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 레디시, 베이비 리프, 코마츠나 같은 속성 채소 씨앗을 뿌립니다. 이것이 시간을 해킹하는 것, 제란세 포디기입니다. 토마토가 커지기 전에 속성 채소들이 반복적으로 수확기를 맞이하여 당신의 식탁을 끊임없이 채워줄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밀도 혼작을 통해 면적당 수확량은 단일 재배에 비해 무려 300%에서 400%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바로 철저한 방임의 본질, 스파르타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채소에 물을 듬뿍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과보호적인 물주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시판, 상토와 화학 비료에 길들여지고 매일 물을 받는 채소는 뿌리를 깊게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포에 물만 가득 차고 대사만 비대해진 채소가 되어 약간의 환경 변화나 해충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의도적으로 흙 표면이 완전히 마르고 잎이 조금 처질 때까지 갈증을 견디게 하십시오. 물이 부족해진 식물은 생존 본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분을 찾아 땅속 깊이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으며 미생물과 협력하여 토양 깊은 곳의 미네랄을 스스로 녹여 흡수합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야말로 채소의 세포벽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벌레를 쫓으며 슈퍼마켓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한 단맛과 영양가를 만들어내는 궁극의 조미료입니다. 비료를 주지 말고 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예 업체의 교묘한 마케팅에 속거나 슈퍼마켓의 청과 코너에서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선조들이 남긴 자연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들만 있다면 여러분 집에 단 2다다미뿐인 죽은 공간은 매달 30kg의 유기농 채소를 끝없이 생산하는 궁극의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분명히 식량 위기와 끝없는 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살 수 있었던 시대는 굉음과 함께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내일 다시 슈퍼마켓에 가서 치솟는 가격표를 원망하며 누군가가 농약으로 키운 채소를 계속 사 먹으며 착취당하는 소비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발밑에 흙과 낙엽을 쥐고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후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흙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숨겨진 진실과 최강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원의 잡초나 일상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활동을 지원해 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역사의 지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미래를 경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음 지혜의 보물창고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